그 쓸개는 담낭 우리가 간까지 했어요. 토형에서. 토는 이게 상모 관계로 가는 게 이제 간 쓸개가 상하는 거잖아요. 토국수해서 신장이나 방광이 상하는 게 상극의 병이고 이게 이제 상모의 병인데 상모로 바뀔 때 간이나 쓸개나 고장이 날 수 있고 둘 다 고장이 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간에 붙었다, 쓸개 붙었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우리가 쓸개가 안 좋으면 어떤 증상이 있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을 수 있는데 쓸개의 콜레스테롤 담석이나 아니면 석태질 담석이나 뭐 담석이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담즙의 분비가 원활하지 않고 그 담즙의 분비가 원활하지 않으면 우리가 지방을 소화 흡수하는 데 문제가 많이 생겨요. 그리고 이 담즙이라고 하는 것이 지방을 우리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되게 좋은 통로거든요. 그래서 먹은 지방이나 아니면은 간에서 형성되는 지방이나 계속 순환이 되고 대사가 되거나 이렇게 노폐물처럼 버려지거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지방을 먹었어요. 삼겹살을 먹었다고 쳐봐. 삼겹살에 있는 지방조차도 콜레스테롤 원료가 될 수 있어요. 콜레스테롤이죠. 말하자면 지방질이에요. 근데 얘가 간으로 가서 담즙으로 바뀌면 원료가 돼요. 그래서 기름은 기름으로 녹이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기름을 녹이는 기름이 담즙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름의 일종인데 얘가 식이섬유랑 흡착돼 가지고 몸 밖으로 배출되면 지방질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소변으로는 기름기가 안 빠져나가요. 대변이나 땀으로 기름기가 빠져나가고 나머지 기름은 우리 몸에서 대사돼야 돼요. 에너지원으로 쓰여야 되죠. 그렇게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저장되죠. 지방 형태로. 그래서 중상지방 형태로 저장되든 포화지방 형태로 저장되든 지단백 형태로 저장되든 우리 몸에서 저장이 돼야 돼. 그래서 그때그때 콜레스테롤을 전부 담즙으로 바꿔서 몸 밖으로 배출시켜 줄 수 있다면 우리 몸에 지방질이 쌓이지 않겠죠. 근데 이게 담즙으로 전환도 안 되고 배출도 되지 않고 혹시나 섬유질이 부족하면 계속 장으로 재유입돼서 재흡수가 돼 버려요. 그게 되게 큰일이에요. 우리가 기름기를 먹었을 때 담즙이 분비가 돼요. 이걸 소화시키려고. 음식을 먹으면 담즙이 분비가 되거든요. 체질에 따라서 담즙이 많이 분비되는 체질이 있고요. 좀 적게 분비되는 체질이 있어요. 근데 잘 안 만들어져서 못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담석이 생겨서 쓸개에 문제가 생겨서 배출이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제 심각한 염증이 생기기도 하죠. 이 지방질의 대사에는 이 쓸개의 기능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없다고 해서 바로 죽거나 생명에 지장이 있는 건 아니에요. 서서히 건강이 나빠지긴 하겠지만 이 담즙 분비와 배출이 원활하지 않으면 담낭 내부에 담석이 생겨서 염증이 생기고 그 염증이 간으로 가서 간의 염증을 일으키고 간의 염증은 간경화라든지 간암이라든지 이런 훨씬 더 안 좋은 질환으로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아주 급격하게 사망에 이르게 하는 간암 중에서 이 간담도암이 가장 빨리 문제가 돼요. 젊은 나이에 간담도암이 걸렸다 그러면 6개월을 넘는 분들을 거의 못 봤어요. 그만큼 되게 심각한 질병으로 넘어가게 되고 급성 담낭염이나 급성 간담낭염, 담도염 이런 걸로 큰 대수술을 받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근데 이 담이 지금 옆에 있는 해부학도를 보세요. 초록색 주머니가 담낭 쓸개예요. 근데 이 초록색 관이 반으로 쭉 뻗어 있는 거 보이시죠? 총강관이라고 돼 있는 거. 그래서 이 파란색
동맥, 정맥, 이렇게 문맥 같은 것들이 쭉 연결돼 있고 빨간색 혈관이 있고 파란색 혈관이 있고 지금 초록색 혈관이 있는데 저 초록색 관은 간에서 만들어진 담즙이 쓸개로 모여서 저장됐다가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십이지장으로 그 담즙을 흘려주는 작용을 하는 거고요. 나머지 장기에서 이제 간으로 올라가는 혈관 같은 것들이 빨간색, 파란색으로 표시가 돼 있는데 이 총방관에 담낭에서 생긴 돌이 역류하거나 아니면 간에서 뭔가 돌 같은 게 생겨가지고 담즙이 원활히 배출이 안 되면 쓸개가 막혀 있으면 아니면 혹은 담관이 막혀 있으면 안에서 계속 이게 내부에서 물질이 응축돼서 담석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 담석이요, 석회질 담석처럼 딱딱하면 초음파를 찍거나 CT를 찍으면 보여요. 근데 그냥 콜라겐처럼 젤리처럼 그냥 콜레스테롤 담석 기름이 조금 뭉쳐가지고 덩어리가 져 있는 거면 CT나 초음파로는 보이지 않아요. 절제해서 열어봐야지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진상으로는 인체의 조직이 조금 더 밀도가 높아진 거기 때문에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막죠. 젤리도 물기를 막잖아요. 좀 이렇게 딱딱한 덩어리가 돼 있는 것들은 뭐든지 정상적인 분비의 그 작용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이 간관이나 문맥이 전부 막혀버리면 간에서 생성되는 물질들이 배출이 되지 않으면서 이게 쓸개즙은 원래 기름을 녹인다 그랬죠. 간도 기름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간에 있는 기름을 녹여버려. 이 담즙이 역류하면서. 그러면 간에 염증이 생기겠죠. 심한 통증이나 약한 통증이나 이렇게 서서히 통증이 진행되고 염증이 진행되면서 염증 때문에 사람이 죽을 것 같으면 생기는 게 암세포예요. 암이 어느 날 가만히 있다가 확 돌연변이 하는 게 아니고요. 암세포는 혈액이 없어도 산소가 없어도 생존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영양물질을 공급받지 못하거나 산소가 없어도 생존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딱딱해서 스스로 자가 분열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뭐 염증이 생겨서 이것 때문에 우리 주인이 죽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면 정상적인 세포가 자기를 암세포로 바꿔요. 그래서 벽을 막 치는 거야. 벽을. 염증이 퍼져나오지 못하게 하거나 더 이상 염증이 생길 수 있는 물질이 세포 조직에 닿지 못하게 하려고 벽을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바꿔서 방어벽으로 만드는 게 바로 암세포의 기전이에요. 그러니까 내 건강한 세포가 반란을 일으키는 원인을 누가 줬다? 내가 준 거예요. 염증이 생기도록 만드는 거죠. 그럼 그 염증 때문에 심각한 질병이 될 것 같으면 그걸 당장 막아야 되니까. 이 염증이라고 하는 것은 서서히 진행되는 암보다 더 급격하게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거든요. 폐혈증 같은 거 생기거나 진짜 고열이 생긴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이제 다른 바이러스 같은 거 감염돼서 아주 심각하게 염증이 되면 그것 때문에 체온 조절이라든지 호흡 조절이 안 되면서 크게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세포가 자기를 바꿔서라도 벽을 치는 거예요. 염증이 퍼져나가지 못하도록 하려고. 근데 벽을 치다 보면 얘가 자기가 왜 벽을 치기 시작했는지 잊어버려. 거기에만 몰두하는 거야. 막 이렇게 뭐 계속 그냥 몰두만 하는 거예요. 자기가 막 세포 분열해가지고 벽을 치던 거에. 그래서 어느 순간 자기 절제력을 잊어버리면 이제 이 암세포가 자가 증식을 막 시작하면서 주변에 있는 혈관을 끌어당겨서 암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암이 초기 단계에서는 그냥 나를 보호하기 위한 세포의 변이에요. 근데 그 염증이 되는 원인이 가라앉고 문제가 됐던 독소가 사라지고 간에서 다른 물질들이 와서 해결하고 면역세포가 출동해서 얘를 처리하고 이렇게 하면 정상적인 세포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자기 스스로 소멸해서 없어져요. 암세포가. 근데 이 단계를 넘어서서 훨씬 더 심각한 단계로 가면 이 암세포들이 자가 증식하는 데만 열중하고 자기 생존에만 열중해서 자기가 왜 그렇게 바뀌었는지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꼭 우리가 무언가를 위해서 어떤 일을 시작했는데 하다 보면 그 무언가에 대한 목적의식은 사라지고 어떤 일에 몰두하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세포도 그럴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되고 이 담낭이나 쓸개에서 그러니까 담낭에서 생기거나 간에서 생기는 암들이 이렇게 그 연관이 돼 있다는 거를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술도 안 먹었는데 간암이 걸렸어요. 내가 뭐 고기도 안 먹었는데 쓸개에 돌이 생겼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는 염증에서 오는 거고 술이 물론 가중이 될 수 있지만 사실은 배출되지 않은 지방산, 담즙산 그리고 부족한 섬유질 식사, 장의 운동이 잘 안 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서로 다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무엇 때문인지를 꼼꼼히 살펴보고 거기서부터 해결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그 야채 식사를 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도 쓸개 문제가 있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그저께 한 며칠 전에도 오른쪽 갈비뼈 위치가 뜨끔뜨끔하고 아프다 요런 증상을 인제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서 "혹시 쓸개에 손 밟은 적 있냐? 쓸개에 돌 같은 게 들어 있지 않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간에 무슨 결절이 있대요. 그리고 쓸개도 쪼금 뭐가 있는데 검사를 해본 지 꽤 오래됐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당장 가서 검사부터 해 봐라." 고런 얘기를 해 줬어요. 그래서 통증이 문제가 있으면 통증이 어떻게 생기냐면 오른쪽 갈비뼈 이렇게 딱 만져 보시면 이렇게 커브가 생기는데 딱 꺾어지는 꼭지점이 있어요. 오른쪽 갈비뼈 이렇게 모서리를 쭉 만져 봐. 이렇게 갈비뼈 따라서 쭉 만져 봐. 이렇게 이렇게 보여줘야 되나? 안 보이나? 안 보이네. 갈비뼈 오른쪽 갈비뼈 이렇게 쭉 명치에서부터 옆구리까지 쭉 만져봐요. 갈비뼈가 쭉 이렇게 니은자 형태로 만져질 거예요. 근데 딱 꺾이는 점, 꺾이는 모서리 거기를 안으로 후벼 꽉 눌러봐요. 이렇게 쫙 눌러봐. 그러면 아프면 약간 쓸개가 부어 있는 거예요. 저 약간 아파요. 쓸개가 부어 있나 봐요. 그래서 쓸개가 부어 있는 거고 하게 진짜 소리 나게 아프면 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쓸개가 부으면 간을 이렇게 간 속에 이렇게 들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간을 이렇게 밀어. 그럼 더 아프게 하고 그리고 또 쓸개가 안 좋은 거를 쓸개즙이 분비가 잘 안 되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먹은 음식에 따라서 변이 색깔이 계속 바뀌어. 파란색을 먹으면 약간 프리딩딩하게 나오고 빨강색을 먹으면 자꾸 붉으스름하게 나오고 밥만 먹으면 좀 변이 허옇게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담즙이 원래 초록색인데 공기 중에 나와서 산소랑 만나면 황갈색으로 바뀌거든요. 그게 저희가 대변의 색깔이에요. 처음에 나올 땐 약간 초록색이고 그다음에 노란색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담즙이 많이 분비될 때는 쪼끔 더 초록색에 가까운 빛이 띠고요. 음 아니면 아주 일정하게 잘 분비되는 사람은 황갈색 변을 맨날 봐요. 너무 급하게 나오는 경우는 초록색을 띠고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데 먹은 음식에 따라서 색깔이 계속 바뀐다 그러면 담즙이 잘 분비가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 변을 보든 내가 화장실 갔다가 변을 보든지 간에 색깔이 오락가락한다. 그러면 슬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담즙이 잘 분비되고 있다면 변의 색깔이 일정한 거고 변은 누는 게 아니고 보는 거고 소변을 누는 거라 그랬어요. 변의 색깔을 형상을 매번 자기가 보고 난 다음에 꼭 확인을 하셔야지 건강의 기본을 챙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쓸개라고 하는 것이 되게 이 주관에 관계된 장기예요. 그래서 이 황제내경이나 이 체질의학 같은 데서는 쓸개가 없으면 왜 간에 붙었다 쓸개 붙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쓸개가 결단기관이라고 해서 옳고 그름을 결단하고 판별하게 하는 데 작용하는 기관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쓸개가 약하거나 없거나 하면 줏대 없이 오락가락한다고 해서 박쥐 같다. 이게 지가 새에 붙었다가 포유류에 붙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사람이 '아 이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저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마음이 인제 한 군데에 고정이 안 되고 중요한 결정을 오락가락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되게 쓸개가 강하고 생체질, 만약에 목형이라고 쳐봐요. 토형은 얘가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이득에도요, 토형들은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쓸개가 약하니까. 근데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물론 토형이라고 해서 무조건 쓸개가 나쁘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강하고 약함으로 구분했을 때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쓸개가 약하면 오락가락하기 쉽다. 좋으면은 주관이 강력해서 자기가 한 번 옳다고 생각한 것을 믿고 추진해 나가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그런 능력이 점점 약해졌다. 혹은 환경 때문에 제대로 발현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되게 심한 서비스 직종에서 일을 하면서 이 심리적인 스트레스, 뭐라고 했죠? 감정 노동? 감정 노동을 너무 심하게 했는데 이상한 고객이 맨날 와 가지고 괴롭힌다. 그럼 사람 병 걸려요. 사람 병 걸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당할 수가 있다는 거죠. 내가 쓰기에 좋은 체질인데도 불구하고 혹은 약한 체질인데 그러면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도 종종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잠시만요. 네? 소독입니다. 예예. 하세요. 소독이 왔대요. 그래서 담즙의 저장과 배설 주관하고 간의 소설 기능에 의해서 담즙이 분비되는데 이게 이제 소화에 도움이 되죠. 특히 지방들의 소화에 도움이 된다. 결단하고 용감하고 대담하다 뭐 이런 그 결단력을 만들어주는 단기고 언행이 정확해야 되고 부정한 것을 되게 싫어하고 옳지 않은 것에 대한 언행을 되게 불편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네. 그런데 인제 제대로 이런 그 자기 기질이 발현이 못 되고 쓸개가 강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쓸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를 못하는 사람들이 쓸개 돌이 생기는 경우를 종종 많이 봤어요. 그래서 시어머니 되게 이상한 시부모님을 모시고 산다든가 남편이 성격이 너무 개팍한데 맞춰주고 산다든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감정 노동이 너무 심각한 직업에 있다든가 이런 분들이 쓸개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갑자기. 그런 상황이 겹쳤을 때. 그래서 쓸개를 수술하게 되는 경우들도 봤어요. 음. 담의 기운이 아주 쇠약할 때 우유부단, 겁약, 경계, 허겁, 불면, 다몽 등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담기가 아주 쇠약하면 결정 잘 못하고요. 그냥 쉽게 겁먹고요. 남을 이렇게 경계하거나 무슨 일을 되게 불편하고 불안하게 보고 뭔가 문제가 있을 거야. 뭐 이런 생각부터 경계심부터 가지고요. 허겁지겁하고 막 서두르거나 아니면 쓸데없는 거를 겁을 내고 그다음에 잠도 잘 못 자고요. 누우면 불편해요. 엎드려도 불편하고 오른쪽으로 누워도 불편하고 이게 쓸개가 나빠져서 돌이 꽉 차서 붙잖아요. 그러면 자기 크기의 몇 배나 늘어날 수도 있거든요, 이 담낭이. 그러면 누우면은 뒤를 눌러. 오른쪽으로 누우면 옆을 누르죠, 옆구리를. 왼쪽으로 누우면 거꾸로 완전 확 뒤집어져요. 이게 앞도 옆도 뒤도 누울 수가 없어요. 쓸개 돌이 꽉 차가지고 땡땡 부으면 되게 몸속이 뭔가 불편해져요. 그러면서 배가 아파서 잠을 못 자게 되는 경우가 생기고 실제로 몸의 변형도 일어나는데 간자리가 흉추 19번 간담 그치 12번이니까 11번 10번, 10번이다. 흉추 10번, 9번, 10번, 흉추 9번, 10번이 간하고 쓸개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경락이 있고 위치는 그것보다도 살짝 높은데 브레이지어 끈 바로 아래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가 쓸개가 이제 들어있는 자리예요. 누우면 거기가 딱 닿아요. 그래서 등이 막힌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담 걸린다고.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누르니까 오른쪽으로도 못 자지. 왼쪽으로 누우면 완전 제껴지니까 더 힘들지. 똑바로 누우면 등을 누르는 것 같이. 이렇게 통증이 생기기 때문에 등이 막혀서 등에 이렇게 이제 담 걸린 증상이 있어서 잠을 잘 못 주무시게 돼요. 그래서 그냥 앉아 있다가 졸다가 또 누우면 또 잠이 깨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그래서 불면증이 생기고 옆구리가 팽만하고 등이 부어오르고 실제로 만져보면 등의 높이가 다른 경우가 되게 많아요. 슬개가 안 좋으신 분들은. 그다음에 통증이 있고 입이 쓰고 황달이 발생하는데 양자 진단을 했을 때 빌리루빈 수치가 혈중 빌리루빈 수치가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슬개가 안 좋으면 담즙이 제대로 분비가 안 되기 때문에 이 담즙이 계속 간에 고여 있거나 혹은 이렇게 그 혈액을 돌면서 계속 혈관을 통해서 유입이 돼버려요. 그러면 몸에 전신 황달기가 일어나는데 누리끼리 몸이 그리고 특히 눈동자, 눈 주변 이런 데 누리끼리하고 손바닥 누리끼리하고 모세혈관이 드러나야 되는 부분에 그런데 목체질을 가진 사람은 원래 좀 노래요. 엄민경 리더님 마이크 좀 꺼주세요. 네,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이렇게 카메라는 켜고 마이크는 끄는 게 좋은데 손바닥을 보면 노래. 근데 목 체질은 원래도 좀 노래요. 근데 내가 유난히 더 노랗다 그러면 비장이 지금 상하고 있구나 아니면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쓸개가 문제가 생길 때 더 노래진다는 거. 특히 쓸개가 안 좋으신 분들은요 눈의 흰자위가 되게 노래요. 눈의 흰자위가 막지 않고 되게 노란 경우가 아주 많아요. 그래서 간 쪽이 통증을 느끼고 등이 부어 있고 옆구리가 뻐근하고 가끔 쿡쿡 찌르는 통증이 있고 연의 색깔이 오락가락하고 혹은 지방을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되고 뭐 이러면은 우리가 담낭염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담낭에 문제가 생겼을 때 봉경락상의 병증 증상이 있다는 거죠. 이 경락상의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데 지금 여기 이거 보시면 경락도를 보시면 얼굴 옆면에 막 엄청난 점들이 보일 거예요. 머리 이체 옆면에. 그래서 편두통이 대표적인 담낭 질환의 증상이에요. 편두통 옆에 나타나는 거, 이 옆에. 지금 자기 머리 옆에 만져보세요. 아파요? 시원해요? 간지러워요? 자기가 만져봐요. 오른쪽 왼쪽 다를 수 있어요. 경락은 좌우로 대칭으로 흐르지만 두 개가 똑같다는 보장이 없어서 제가 어저께 왼쪽 머리가 되게 안 좋았거든요. 제가 왼쪽이 좀 가끔 순환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자주 있어요. 목이 안 좋아서 왼쪽이 목이 좀 안 좋아서 근데 그래서 어저께 머리 왼쪽에 침을 한참 났어요. 그랬더니 좀 풀렸는데 지금도 만져보면 어떤 느낌이냐면요. 왼쪽은 그냥 살짝 아픈 느낌. 오른쪽은 시원하고 약간 간지러운 느낌이 들어요. 왼쪽 오른쪽 편두통 느낌이 좀 달라요. 두통이 있는 거는 왼쪽에서 나타났는데 그래서 왼쪽 치료했더니 조금 개선됐어요. 어저께는 되게 아팠거든요. 저릿저릿하고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서 제가 바로 침을 놔버렸는데 그 순환이 안 되면서 두통이 언제든지 올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귀 앞에 청해 혈부터 시작해가지고 동자료 이렇게 쭉 넘어가게 돼 있죠. 앞에 이렇게 쭉 곡선 따라 올라갔다가 여기에서 막 앞으로 또 왔다가 옆으로 이렇게 쭉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쭉 돼 있고 뒤에 등 그 귀 뒤로 이렇게 해가지고 머리 따라 넘어갔다가 다시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렇게 쭉 있는데 중요한 혈자리가 이제 두 이목 그다음에 동자료 곡빈 뭐 요런 자리들이에요. 그래서 요런 자리들이 사실은 아주 중요한 침자리고 지압혈이긴 한데 우리가 이제 다 기억할 수는 없으니까 꼭 기억해야 되는 자리들을 있다면 쓸개가 안 좋을 때 귀에서부터 옆에 그다음에 머리도 옆에 이렇게 따라서 통증이 생길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 담정락은요 되게 지그재그 아주 심하게 꺾여 있어요. 그래서 되게 걸리거나 통증이 생기기도 쉬워요. 그리고 보세요. 머리를 그냥 막 옆머리를 뱅글뱅글 돌다가 쭉 옆구리 따라서 내려가서 네 번째 발가락까지 이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 상뇨, 차뇨, 중뇨, 하뇨, 대추혈 꼬리뼈에 해당하는 중요한 혈자리들이 있어요. 이게 여기 그 골반에 있는 뼈에 있는 혈자리거든요. 이걸 다 쓸개 경락이 통과해서 지나가는데 아주 중요한 혈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골반의 상차중하류, 특히 하류에서 골반 속으로 혈액을 끌고 들어가서 피를 만드는 혈관이 지나가요. 그래서 여자는 골반에서 주로 피가 형성되고 나이가 들면 큰 뼈에서는 잘 안 만들어지니까 남자는 견갑골에서 피가 만들어진다고 했어요. 근데 이 담경락이 막혀 있어서 이 사료로 들어가는 혈액이 제대로 공급이 되지 못한다면 상차중 하류 다 막혀 있어서 그러면 혈액 생산이 될 수가 없어요. 피를 생산하는 거하고 쓸개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혈액을 생산하는 능력은 신장 기능이 하는 거잖아요. 근데 담경락이 관장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은 전체적으로 다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고 뭐 하나가 병이 생겨도 전체가 다 병날 수 있는 구조라는 거를 꼭 알고 있어야 되고요. 머리 위에 옆에 옆머리에도 지금 담경락은 굉장히 복잡하게 지나가지만 옆구리에서도 보면 막 꺾여 있어요. 이렇게 꺽쇠 모양으로 이렇게 꺾여 있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그러니까 담 결리기가 더 쉬운 거예요. 담경락이어서도 담이 결리기 쉽지만 담 자체 이 혈담이라고 하는 거나 기담이라고 하는 것들이 체액이 뭉쳐 있고 혈액이 뭉쳐서 순환이 되지 않는 걸 얘기를 하는 건데 어떤 경락에 가서 걸리기 되게 쉬운데요. 가뜩이나 담경락이 나쁜데 담경락 생김을 보면 걸릴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관리를 특히 잘해야 된다. 우리가 옆구리 운동을 게을리하지 마세요. 옆구리 운동. 건강하고 싶고 살찌기 싫고 인체 대사가 원활하기를 원한다면 옆으로 다리 들기, 옆구리 옆으로 틀기, 옆으로 꺾기 이런 것들 옆구리 운동 그다음에 다리 들어서 옆으로 완전히 제끼는 거 스트레칭 이거를 꼭 생활하셔야 돼요. 특히 아침 저녁으로 자고 일어날 때는 반드시 옆구리를 풀어준다라고 생각하시고 그걸 꼭 하세요. 그래서 나이 드시면 이제 이 진짜 옆구리가 점점 안 돌아가요. 팔다리라도 이렇게 떨고 일어나라고 하는데 그것도 힘든데 옆으로 이렇게 자꾸 틀어줘야 된다니까. 저도 막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옆으로 제끼면서 아이고야 하면서 끙 앓으면서 옆구리 운동을 하다 왔는데 계속 움직여주지 않으면 담은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토염들은 담이 더 잘 걸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잘 막혀요. 그래서 다미 리더님 담 많이 결려봐서 알 거예요. 특히 생리 때 되게 많이 어깨에서부터 옆구리 따라서 쭉 아팠을 거예요. 이게 네. 방광이 약해서도 그렇지만 담도 약하기 때문에 더 그렇거든요. 어디서 음. 걸렸는지 느낌 오죠 지금 이 경락도를 보면. 네네. 대추 대저 여기서부터 쭉 다 아팠잖아. 음. 그리고 옆구리 넘어가고 이제 여기 경문이라고 하는데 갈비뼈 뒤쪽으로 옆구리 쪽으로 확 꺾어진 자리 거기 아파. 네. 거기 아파 진짜 아파. 담 안 좋은 사람들. 그리고 골반 앞쪽으로 딱 와가지고 여기 오추라고 돼 있는데 골반 뾰족 펴나온 데 있죠. 네. 옆구리에서 골반 거기에요. 여기가. 그래서 음. 거기도 아파. 그리고 이제 엉덩이 여기 쪽으로 넘어가면 고관절 있는 딱 한가운데 온폭 들어가는 데 딱 이렇게 엉덩이 힘주고 쓰면 쏙 들어가는 데 있어요. 네. 거기가 환도거든요. 거기도 그렇게 아프고 결려. 임신하면 이 환도혈이 진짜 되게 그냥 안 따라오냐. 환도혈은 저 뒤에 있는 것 같고 나는 앞으로 나가는 것 같은 그런 통증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게 다리 꼬고 앉는다거나 엉덩이 근육이 좀 잘못됐다거나 골반이 비틀어졌다거나 하는 사람들이 이제 환도가 아픈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이 환도는 경락이 되게 깊이 이 엉덩이 근육 속으로 이렇게 쫙 자리하고 있거든요. 이게 겉에 흐르는 게 아니고 되게 속 깊이 흘러요. 그래서 최소한 이 정도, 그러니까 한 6cm 이상 깊이의 침을 찔러야지 환도 경락에 닿을 수가 있어요. 환도혈에. 그래야지만 겨우 그 다리 저림을 풀어줄 수 있을 만큼 되게 깊숙이 자리하고 있는 혈인데 잘 막혀요. 그래서 우리가 쓸개가 안 좋았을 때 담이 담경락 따라서 주로 잘 결리는데 다른 데 가서 붙을 수도 있지만 주로 붙는 다리를 보면 이 목 뒤에 대추, 대저, 병풍 요쪽 혈 여기 걸리거나 아니면 겨드랑이 밑에 저기 보면 연맥이라고 돼 있는 데 있죠.
면액이라고 돼 있는데 겨드랑이 밑에 여기 딱 그 아픈 자리 있어요. 만져보면 팔 딱 들어가지고 올라가서 이렇게 근육이 딱 움직이는 자리 딱 만져보세요. 그러면 있어. 여기 잘 걸려요. 그래서 숨 막히다, 갈비뼈가 잘 안 움직인다 이런 증상들을 얘기하는 경우 많고 진짜 경무혈이 옆구리 여기서 딱 그 갈비뼈에서 딱 이런 식으로 허리를 딱 쥐었을 때 엄지손가락 딱 닿는 자리가 있어. 높이 딱 혈이 쥐었을 때 그 자리. 그다음에 환도, 양릉천이 이제 무릎 뒤쪽으로 보면 인대가 이렇게 딱 꺾여져서 끝나는 지점쯤이 있는데 거기도 잘 걸리고요. 그다음에 족이음, 족규음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데 족이음 네 번째 발가락 한 위에 발가락 위에 그 발등 쪽으로 있는 마디에 있는 혈자리인데 이게 사지하고 오지 사이로 이렇게 딱 따라가다 보면 딱 발라지는 자리가 다시 딱 붙는 자리가 있거든요. 거기 이제 족이음이 있는데 여기도 그렇게 통증이 잘 생기는 자리예요. 어제 지에 아팠던 자리 여기 족이음 자리예요. 그래서 지방질이 대사가 잘 안 되면 뜬금없이 여기가 아플 수 있어요. 감이 안 좋아진 거예요. 지방질 순환이나 대사가 잘 안 되면 다치지 않아도 아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담낭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전체적으로 상하순환이 되지 않기 때문에 체온이 오르고 내림이 잘 안 돼서 추웠다 더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울 때는 더워 이랬다가 추울 때 조금 추운데도 추워 이랬다가 상하순환을 시키는 그 방광경락, 위장경락, 쓸개경락 이런 것들이 다 이런 증상을 만들 수 있어요. 추웠다 더웠다. 근데 추웠다 더웠다가 어디서 느껴지겠어요? 방광경락은 등 따라 느껴지겠죠? 등 따라. 위장경락은요. 좀 앞쪽에 더 영향을 많이 줘요. 근데 이 쓸개경락은 옆구리에 영향을 많이 줘요. 옆구리가 시린 거예요. 옆이 땀이 나고 옆이 시리고 이런 그 추위를 느끼고 더위를 느끼는 부분도 경락에 따라서 조금 다르다. 등이 시리고 춥다가 아니고 옆구리가 시리다. 우리가 왜 그 뭐 딱이 없을 때 옆구리 시리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옆구리 그건 이제 뭐 곁이 없다 이런 뜻으로 생각하는 거지만 내가 느낌이 왔을 때 추웠다 더웠다가 등에서 올 수도 있고 배에서 올 수도 있고 옆에서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옆이 추웠다 더웠다 한다면 쓸개경락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학질을 다스리는 학질이 감기라 그랬어요. 감경락이 좋으면 체온이 조절이 잘 되고 순환이 잘 되기 때문에 또 감기도 금방 다스려지고 얼굴색이 쓸개가 나쁘면 어두운 회색빛이 돼요. 그래서 간이 안 좋은 분들이 흑달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건 이 흑달이 된 사람들은 쓸개부터 안 좋고 간이 안 좋은 걸로 넘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왜 잿빛 얼굴이다 이런 느낌 드는 사람들 있잖아요. 잿빛. 근데 저도 이번에 그 다이어트 할 때 이거 느낀 적이 있어요. 너무 뭘 안 먹었더니 단백질만 먹었더니 얼굴이 칙칙하면서 잿빛이 조금 띈다라는 느낌이 든 적이 있어요. 탄수화물 너무 안 먹고 단백질 식사만 하고 칼로리를 완전 줄였을 때 와 약간 회색빛이 되네 이런 느낌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작전을 바꿨죠. 먹을 건 좀 적당히 먹고 운동을 많이 하자 이렇게 작전을 바꿨거든요. 굶어서는 될 게 아니더라고 이게. 어느 정도까지는 지방도 먹고 다 먹어야 돼요. 탄수화물도 먹고 자기마다 필요한 기초 대사량이 다른데 저는 워낙 초저칼로리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바빠서 먹을 시간이 없어서 어저께도 저녁을 그냥 믹스로 때웠어요. 맛있는데 그래도 좀 허전한 건 있잖아요. 그래서 집에 가가지고 막 김치를 막 먹고 막 그랬답니다. 칼로리도 없는데 그거라도 먹고 그 칼로리 많은 걸 먹으려더니 너무 늦었더라고. 밤 12시가 됐으니까. 그래서 안 먹고 그냥 참고 그것만 먹고 말았는데 어쨌든 쓸개경락이 안 좋고 너무 지방질을 안 먹어도 얼굴색이 잿빛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다음에 눈과 눈 바깥쪽이 아프다. 눈 바깥쪽. 눈 아프고 눈 바깥쪽. 여기 담경락에 해당하는 요 자리 동다리요. 요런 데가 아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안목의 위쪽과 부드러운 부분이 아프다. 여기. 여기가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이 주관하고 있는 게 목이에요. 이 목을 간슬개가 주관해.
목에 대한 증상을. 그래서 여기가 좀 아프다라고 느껴요. 그다음에 겨드랑이 임파절 부위가 보는데 겨드랑이 아까 여기 연액이라고 하는 혈자리 보이시죠? 여기 겨드랑이 임파절 부위 여기 임파절이 이렇게 겨드랑이 있는데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데 있잖아요. 요 주변이 만지면 띵띵 부어 있고 아픈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잡으면 악 하시는 분들 꽤 많거든요. 생각보다 살찌신 분들 중에서. 자기 한번 만져보세요. 이렇게 겨드랑이 올려서 여기 이렇게 만져봐. 아픈가 안 아픈가? 아프다. 전 지금 안 아파요. 안 아파요. 어저께 스트레칭 완전 열심히 했어요. 임파절이 나빠질 이유는 지금 별로 없는데 그래도 종종 나쁜 경우가 있긴 있나 봐요. 임파절이. 저도. 그리고 기가 먹는다. 귀가 먹먹해요. 약간 소리가 물속에 들어가서 담긴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있을 수 있어요. 이명 말고요. 귀가 먹었다. 기압 조절이 잘 안 된다라고 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물에 들어가거나 높은 산에 들어갔거나 비행기 탔을 때 귀 먹먹해지는 것 같은 증상이 있죠. 그게 나타나. 왜냐하면 지금 저기 위에 보면 곡빈, 슬곡, 뭐 부백, 두균 뭐 이렇게 돼 있는 결자리 있죠. 귀를 따라 이렇게 쭉 한 바퀴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저 경락이 막혀 있으면 귀 주변이 먹먹하고 소리가 잘 안 들리는 것처럼 들릴 수 있고요. 실제로 청력이 안 좋을 때 저 청회라고 하는 혈자리도 꼭 침을 놓고요. 칠곡이라고 하는 혈자리, 곡빈이라고 하는 혈자리 요런 데를 전부 침을 놓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청력에 이상이 있을 때 이명 말고요. 청력에 이상이 있을 때 주로 쓸개 경락을 다스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넓적다리, 무릎 장단지 바깥쪽 및 네 번째 발가락 쪽이 아프면 또는 운동장애가 생기는 것이 감량, 쓸개에 문제가 생기는 증상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좋은 기름을 오전에 먹고 점심과 오후에는 부드러운 식이섬유, 수용성 식이섬유가 이 담즙을 오전에 매실액을 먹거나 식초를 먹거나 아니면 오렌지 계통의 과일 같은 걸 좀 먹거나 하면 위산도 많이 나오고 담즙이 많이 분비돼요. 담즙이 많이 분비가 되거든요. 파인애플도 괜찮고요. 매실도 괜찮아요. 아니면 그냥 홍초 물에 타서 먹어도 괜찮고. 토양이니까 뭐가 제일 좋을까를 생각해 본다면 신맛에 담즙을 분비하는 거니까 매실 일단 좋고 신장도 약한데 신맛도 필요하니까 블루베리 홍초 같은 거 그런 것도 되게 좋아요. 그래서 그런 식초요법을 했을 때 제일 되게 잘 맞는 체질이에요. 이 토양들이. 그런 거를 먹고 점심과 오후에 아침에는 생야채를 먹으면 좋다 그랬잖아요. 생야채 샐러드 특히 봄이고 간 기운이나 신장의 기운이 약하니까 토양들이 뭐가 좋냐면 부추. 다른 체질도 봄에는 좋아요. 사시사철 좋은 체질이다 그러면 토용한테는 부추나 초록색 잎 나는 다른 여러 가지 그 잎야채 같은 것들을 샐러리도 괜찮고 상추도 괜찮아요. 양상추처럼 아삭아삭 거리는 것도 괜찮고 이런 어떤 그 새잎 같은 거, 베이비 이런 샐러드 요리 같은 것들을 새콤하게 이렇게 드레싱 뿌려가지고 먹으면 아침에 담즙 분비에 도움이 되죠. 근데 담즙이 많이 분비되고 좀 위산이 어느 정도 분비됐을 때 얘를 흡착해서 몸 밖으로 내보내야지 문제가 안 생기겠죠. 변비가 안 오고 그리고 담즙이 배출되면서 콜레스테롤,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뭐를 먹어야 되겠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수용성 식이섬유가 담즙을 흡착해서 배출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버섯 샐러드, 해조류 이런 것들 미끈미끈 거리면서 끓이면 끈적한 점액질이 나오는 거 호박도 좋고요. 호박은 근데 토형보다는 다른 체질들이 더 좋죠. 그래서 토형은 해초 혹은 버섯 이렇게 약간 이렇게 점액질이 되는 거 뭐지 초록색 있는데 잎 이렇게 넓은 거 아욱국 아욱 된장국 같은 거 끓여 먹으면 되게 좋죠. 아욱 이렇게
좋은 아욱 사면 치대면 이렇게 점액질 막 나와가지고 끈적해지는 거 아시죠? 그렇게 안 되는 아욱은 진짜 아욱이 아니에요. 무늬만 아욱. 좋은 아욱을 사면 이렇게 치대면 막 점액질이 막 나와요. 그래서 이걸 계속 씻어야 되나? 치대 갖고 끓이면 되는데 뭐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뭐 팽이버섯이라든지 느타리버섯 점액질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해초류도 다시마, 미역 이런 것들 끈적끈적하게 되는 그런 두꺼운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음식을 해서 먹으면 담즙을 흡착해서 몸 밖으로 배출을 시켜준다. 그러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와 빌리루빈 수치는 떨어지고 몸에 있는 염증이 제거되고 간도 지방이 빠지고 인체에서 필요한 에너지도 얻고 이렇게 몸이 대사가 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잠도 잘 자고 여러 가지 증상들, 머리 편두통도 없어지고 이렇게 되겠죠. 쓸개가 안 좋아서 편두통이 자주 있고 불면증이 있고 담이 결리는 증상이 자주 있는 분들이 종종 있다. 오늘도 제가 지금 토형인데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저랑 지금 바리키 프로그램 진행하고 계시는 분이 있거든요. 아주 전형적인 토금형이세요. 토형이신데 담이 결렸어요. 지금 이제 화요일 언제부터 시작했지? 바디키? 지금 4일 차인가 5일 차인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몸살 날 때가 됐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전화 드려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누워 계시더라고. 그러니까 계속 안 하던 식단 조절하고 운동을 시작하셨잖아요. 며칠 하면 슬 병이 나요. 근데 이제 이 디톡스 들어가기 전에 다이어트 이거 바디키 들어가기 전에 목욕탕에서 미끄러져서 넘어져가지고 타박상을 입은 적이 있으셔요. 그래서 그 자리가 아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담이 열린다는 것은 혈액이 잘 순환이 안 되고 거기에 덩어리 피 같은 것들이 뭉쳐 있다는 건데 내가 타박상이 생겨서 그게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면 그 자리가 주변이 손상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운동을 해서 혈액이 빨리 돌던 피를 맑게 해서 피가 잘 돌던지 간에 상습 정체 구역에서는 정체가 일어나요. 우리 피가 100%다 맑아진 게 아니잖아요. 찌꺼기가 섞여 있잖아요. 그러면 돌다가 순환이 안 되는 데 가서 걸려. 돌다가 순환이 안 되는 데 가서 걸리니까 운동을 해도 그 자리가 아프고 단식을 해도 그 자리가 아프고 해독을 해도 그 자리가 아플 수 있어요. 그 자리에 문제가 있다면 우리 몸이 그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큰 병이 아니죠. 경락상의 증상이 나타난 거죠. 그 부분을 부드럽게 풀어주고 혈액을 더 맑게 해주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따뜻한 수건에 식초하고 소금을 적셔가지고 꼭 짜서 함께 되거나 아니면 건부항을 붙였다 뗐다 해서 그 부분을 순환을 시키거나 아니면 급한 대로 파스를 사서 붙이거나 다 괜찮다. 아픈 자리가 지금 나타난 것은 경락상의 증상일 뿐이다. 거기에 큰 병이 있는 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고 특히 안 좋은 음식을 먹지 마라. 지금 담경락상에 문제가 생겼는데 또 이상한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심해지겠죠. 착한 음식이 들어오면. 그래서 누워있고 마사지하고 하는 건 좋은데 대신 오히려 소화가 잘 되는 믹스 위주로 식사를 하셔라. 오늘 종일 믹스해도 괜찮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증상이 나타날 때 그 고비가 있어요. 이거를 병인가? 이런 의심이 들 만큼 갑자기 통증이 오거나 염증이 확 성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다이어트나 디톡스 초기에 그런 증상이 왔을 때 내가 그 자리가 옛날에 아팠던 자리인가 뭔가 다쳤던 자리인가를 보세요. 뜬금없이 한 번도 아픈 적이 없었던 자리가 만약에 문제가 갑자기 급격하게 나타난다면 이렇게 상극이나 상무로 이동했을 수도 있어요. 뭘 너무 지나치게 많이 먹거나 써서.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과거에 알았던 적이 여기 방광이 아팠던 데거나 아니면 옛날에 한 번 크게 아팠던 데거나 이런 데서 문제가 생긴다면 그거는 일종의 호전 반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잘 구분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쓸개가 허할 때 내장 경증이 어떻게 증상이 나타나냐면 감정 변화가 많아서 기복이 되게 심해요. 그래서 오락가락 한다 그러죠. 감정 변화가. 그러니까 심장에 문제가 있어서 기분이 막 호응했다가 아주 나빴다가 이렇게 우울감이 왔다 갔다 한다기보단 할까 말까. 이거를 할까 말까에 대한 감정 변화가 되게 많아요. 내가 이 일을 하기로 했는데 귀찮아 하기 싫어 안 해.
이런 생각들이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적으로 우리가 어떤 그 사고, 정상적인 사고에 의해서 결정한 건데도 불구하고 쓸개가 약하면 거기에 대해서 감정 변화가 생겨요. 내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인데 하기가 싫거나 계속 오락가락하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어지러워요. 특히 옆머리가 어지러워요. 편두통이 오거나. 그리고 입맛이 써요. 담즙이 역류할 때 되게 쓰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심장이 팍해도 입맛이 쓰거든요. 침도 쓰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담이 쓸게 해서 담즙이 역류할 때는요. 입맛이 쓰면서 약간 이렇게 그 매기처럼 뭔가 이렇게 뱉어지는데 색깔이 있는 가래가 뱉어지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냄새, 입에 있는 냄새도 써요. 입냄새가 올라오는데 그게 써. 그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 다음에 옆구리 담병락 아까 지나가던 그런 옆구리가 이게 옆구리 담별린다고 하죠. 베이거나 아파요. 그 다음에 약간 구토증 생겨 있어. 뭐 먹고 나면 트름 올라오는 것처럼 약간 구역질 나는 그런 증상들. 근데 이 구역질이 나면서 트름이 올라오려고 할 때 오른쪽 갈비뼈가 아파. 여기 오른쪽 갈비뼈 있는데 욱 하면서 약간 오른쪽 갈비뼈, 오른쪽 복부가 통증이 생겨요. 그 다음에 숨을 크게 내쉬어. 자꾸 한숨 쉬어. 폐가 안 좋아도 이렇게 한숨 쉬거든요. 근데 쓸개가 안 좋아도 자기도 모르게 자꾸 숨을 크게 내쉬어요. 한숨 내쉬는 것처럼 뭐 이런 식으로 내쉬는 건 아닌데 숨이 자꾸 이런 식으로 답답하니까. 저도 지금 말을 많이 했더니 목이 답답하네. 황사 때문인가? 그리고 가슴과 위가 아프고 그득하면서 답답한데 특히 오른쪽 갈비뼈, 오른쪽 배요. 이쪽 복부가 그득하면서 아프고 위가 아프다, 소화가 안 된다라고 느끼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쓸개가 안 좋은데. 그래서 기름진 걸 먹으면 더 심하게 느끼고 특히 튀긴 음식. 안 좋은 기름에 튀긴 음식 먹으면 이게 되게 심해요. 그래서 뭐 치킨을 먹는다든지 튀긴 음식을 되게 심하게 먹을 때 이런 증상이 생기고 황발증이 생겨. 눈도 누리끼리, 손바닥도 누리끼리, 얼굴도 누리끼리 이런 증상들이 오는 경우들이 담허의 증상이라는 거죠. 밤에 잠이 잘 안 와요. 아까 왜 안 오는지 얘기했어요. 이렇게 누워도 아프고 저렇게 누워도 아프다고. 바로 누우면 쓸개가 뒤로 쳐져서 아프고 엎어지면 앞을 눌러서 아프고 옆으로 누우면 옆으로 쏠려서 아프고 여기 돌이 가득 뭔가 들어있으니까 얘가 이렇게 흔들리잖아. 이렇게 앞뒤로 막 흔들리잖아. 그러니까 압박이 생겨서 아프게 되는 거고 쉽게 화를 잘 내요. 담이라고 하는 것이 담기 부린다고 얘기할 정도로 이렇게 막 그 큰 소리가 날 정도로 버럭 화를 내는 게 간이 안 좋아지면 그런다고 했잖아요. 쓸개가 안 좋아져도 그런 증상들이 종종 쉽게 화를 내는 걸로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쓸개가 안 좋다. 토형들이 물론 그럴 수 있어요. 토형들이 원래 비장이 짙기 때문에 잘 먹어요. 잘 먹거든요. 근데 이 토형들이요. 엄청나게 거대 비만이 되진 않아요. 100kg 이렇게 나가는 토형 별로 없어요. 토형들이 날씬하게 힘들어요. 박나래처럼 동글동글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체형을 갖는 게 지극히 정상이에요. 키가 160이다 그러면 60kg 정도가 정상이고요. 좀 날씬해봐야 55kg, 56kg예요. 45kg 이렇게 나갈 수가 없어요. 토형이 만약에 그렇게 나간다 그러면 병난 거예요. 병난 거. 그런데 이 목체질들의 쓸개 고장났다 그러면 담즙은 많이 나오는데 이게 조절이 안 돼가지고 미친 듯이 먹을 수 있어요. 훨씬 더 이렇게 뚱뚱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담이 허약하다고 해서 담이 작동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야. 그래서 토형들은 보면 탄수화물 좋아하고 지방질을 소화 못 시키는 경우들도 종종 있어요. 기름기 먹으면 잘 체하고 식탐이 있으니까 일단 땡기긴 해. 잘 먹어. 근데 알리오 올리오처럼 기름에 볶은 면을 먹는다던가
기름에 튀긴 피를 먹는다던가 이런 거 먹으면 체하기 쉬운 경우들도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잘 먹는데 이게 위에서는 받지만 쓸개에서는 이걸 충분히 받아주지 못하니까 기름기가 대사가 안 되면서 그냥 딱 멈춰버리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목이 있는 체질인데 목이 되게 많은 체질인데도 불구하고 쓸개는 되게 안 좋아요. 안 좋은 편이어서 기름기를 잘 소화를 못 시키고 그래서 기름에 튀긴 밀가루나 뭐 이게 이런 탄수화물과 기름이 결합되어 있는 음식을 먹으면 되게 소화가 안 되고 오랫동안 변이 멈춰 있다거나 없는 변비가 생긴다거나 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는데 제가 토형을 봤을 때 이런 기름진 거를 먹으면 채기가 있는데 채기를 잘 못 느껴. 분명히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소화가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담이 결린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어디가 아파요. 이 토형들이 기름진 거를 잘못 먹고 쓸개가 딱 그 경락상에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굳어. 몸이 굳어요. 어깨가 굳거나 옆구리가 굳거나 다리가 무거워지거나. 위가 불편하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위는 괜찮으니까 이게 쓸개 가서 담즙을 만나야 되는데 못 만나고 그냥 뚝 멈춰가지고 장이 이렇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변비 같은 것들도 생기기 쉽고요. 담이 결리는 것처럼 장이 멈춰 있는 그런 증상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를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쓸개에 대해서 쭉 배웠고 다음 시간은 이제 자기가 한 바퀴 돌아서 토가 드디어 약해지는 토형인데 토가 약해지는 이런 심각한 중병에 대한 것들을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쓸개 같은 거 얘기를 했는데 질문 있으시면 이제 받도록 하겠습니다. 손이 빨개지는 거는 음, 그 쓸개랑은 상관이 없어요. 제가 손바닥이 심장. 빨갛잖아요. 심장? 심장. 그래서 자기 손바닥 색깔을 어떻게 구분하시면 되냐면 이렇게 심장보다 높이 얼굴 높이로 들어봐요. 네. 지금 색깔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다음에 1분이 지나. 음. 1분이 지난 다음에 손바닥 색깔을 자기 얼굴색이랑 비교해 봐요. 네. 노라면 노란 거, 빨가면 빨간 거, 하얗면 정상. 자기 얼굴색이랑 비슷해야 돼요. 얼굴을 화장해서 잘 모르겠어. 그럼 목에다 갖다 대. 목에다. 1분이요? 1분. 1분 정도 지나면 여기 있는 이제 혈액이 빠져나가면서 그 피부색이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황달기가 심해져서 노래진 사람은 피가 빠져나가면 더 노래요. 이게 보세요. 1분 됐나? 어떤 부위가 유달리 빨갛다. 그러면 그 부분에 압력이 차 있는 거예요. 폐가 안 좋은 사람들은 여기가 파랗게 되거나 차가우면 염증이 있어서 폐 열이 있는 사람 여기가 빨갛게 돼요. 그 반대쪽은요? 여기는 소장이야. 소장. 그래서 소장에 내장 비만이 많이 껴가지고 순환이 안 되면 여기가 푸릇하거나 누리끼리해지고 내장 지방. 그다음에 지방간이 있어가지고 소장에 기름이 많이 끼면 이 부분이 얼룩덜룩해져. 저는 이렇게 빨갛잖아요. 네, 빨개요. 소장에 열이 있어요. 화토형이라서 소장에 열이 있는 거야, 염증이 있는 거야. 이렇게 봐봐요. 저는 진짜 완전 노랗죠. 그래서 저는 보면 여기만 살짝 빨갛고 뭐 없어요. 손바닥 거의 똑같아. 전체적으로 노리끼리 하죠. 뒤집어봐. 손톱을 봐. 이렇게 봤을 때 손톱이 끝부분만 살짝 붉은기가 돌면서 손톱 색깔은 약간 연핑크인데 끝부분이 더 찐 핑크여야 돼요. 이 끝부분이 조금 더 찐 핑크, 밑에는 연핑크. 이렇게 봐봐. 이렇게. 이래야지 모세혈관 혈액순환이 잘 되는 거예요. 근데 뿌리 부분이 오히려 불구스름하면서 푸르딩딩한 보라색이 들뜨는 경우들이 있어요. 약간 루푸스가 있다거나 자가 면역 질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되고 혈액순환이 되게 안 되는 젊은 친구들, 특히 애들, 빈혈기 있는 아이들이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끝부분이 아니라 뿌리 있는 부분, 반달 있는 부분이 푸르딩딩하면서 빨개. 약간 적보라색. 그러면 정말 순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진짜 모세혈관 순환 좋아지는 비타민 C, 뭐 징크엠 같은 거를 퍼부어야 돼. 말단에서는 혈액을 공급 잘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손바닥색 이렇게 비교해보고 손톱색도 보고. 그래서 제가 왜 그 사진만 가지고 체질 감별할 때 얼굴 찍고 정면 찍고 옆면 찍어서 귀 확인하고 손바닥, 손등, 혓바닥 내밀어 가지고 자기 혀 확인하게 하잖아요. 이렇게 쭉 내밀어 봐. 이렇게 했을 때 혈액의 색깔이 맑아야 돼요. 붉은빛. 하얗게 너무 많이 껴있으면 간이 힘든 거 100배. 옆에 이렇게 했을 때 옆에 이빨 자국처럼 울퉁불퉁 파지는 거 있어요. 파지는 거 그런 거 있으면 치은이라고 하는데 폐가 안 좋으면 치은이 생겨. 혀 옆에 주름이 생겨. 그리고 암적색을 띠면 어혈이 너무 많은 거고 이 암적색을 띠는 걸 더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게 혀를 내밀어서 올려. 밑에 혈관의 색깔이 보이는데 너무 보라색이 진하면서 푸르딩딩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되게 어혈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특히 심장 쪽으로 안 좋은 피가 많을 때는 밑이 더 펄해진다. 혀끝이 갈라지거나 이런 것들도 이제 혀를 보고 진단하는 법이 있는데 다음에 이제 또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화에 대해서 얘기할 때 금형중 가면 네네.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런 얘기들. 네. 다음 시간에 이제 토에 대해서 얘기하는 토형이니까 입술이 토를 얘기하고 왜 눈꺼풀 떨리는 거 이런 것들도 토의 문제거든요. 그런 것들도 얘기하면서 재밌게 네.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